치유와 비움을 기본 테마로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3년 전 지어진 남해군 조도 다이어트 센터.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주민자치회가 사천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활동을 알리고 배우며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회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경남 지역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유자 고령화 등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을 살리기 위해 인력과 제도 등 다방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경남 전체 별멸구 피해 가운데 4분의 1이 몰려있는 하동군. 피해 면적이 큰 만큼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 일손을 자처해 드론 방제에 나서며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떠밀려온 쓰레기들로 해안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어선 운항을 방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치유와 비움을 기본 테마로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3년 전 지어진 남해군 조도 다이어트 센터. 준공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나빠진 자금 사정으로 사업 시행사가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김동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입구 주변으로 보이는 낙엽들. 나무 팔레트 위엔 사용하고 남은 외벽 마감재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건물에서 멀지 않은 화단에 자라있는 잡초들은 안전 펜스 높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남해군 미조면 조도에 완공된 보물섬 다이어트 센터입니다.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200억여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센터 건립 비용에만 1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은 현재 1층 화장실만 이용 가능한 상태. 센터 건립으로 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수년째 건물이 방치되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노인들이나 뭐 이런 일자리도 좀 창출이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기대도 가지고 했는데 기존 업체가 뭐 좀 사정이 안 좋았는가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방치돼가 있는데 민간 자본 사업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은 당초 수영장과 같은 물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적합한 형태로 설계가 이뤄졌지만 사업 시행자가 수도비 등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자본시장 잠식에 이은 PF 대출에 어려움이 잇따르면서 자금 운영 상황이 경색됐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경 설계비를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건축물 대장 신고의 주체인 설계사가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모를 통해 사업 시행사를 선정한 남해군 역시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사업 추진의 속도라든지 이런 서로 간의 템포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 기준이나 출발점이 지금 안 맞고 있어서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선 이미 설정된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군은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이미 투입된 사업비 정산에 이어 시행사와 최종적인 계약 해지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다. 이 상태에서 협약 해지를 하자 하고 업체하고 의견 조율은 지금 다 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9월 초에 업체 협약 해지에 하자는 의견을 업체에다 지금 공문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도 지역을 새로운 섬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적으로 지어진 남해군 조도 다이어트 센터. 새로운 시행사 선정에 이은 신속한 관련 사업 추진으로 정상화 궤도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 발전에 고민하는 단체가 있죠.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 대표 주민자치회가 사천에 모였습니다. 행사장이 관광지에 마련되면서 참가자들의 만족이 높았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보부스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원형판을 돌리더니 선물을 받아갑니다. 한쪽에선 그림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부스마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알리기에 분주합니다. 경남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행사,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장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사천시 삼천포 대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주요 행사들인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 동아리 활동, 각 자치단체 우수 작품 전시회 등은 경상남도 주민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막식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민자치가 곧 우리 지역사회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사천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시지역에서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사천시 주민자치회는 단순 박람회를 넘어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관광지다 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사천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잡았습니다. 해마다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장소만 제공하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호응이 좋으십니다. 참가자의 반응도 좋습니다. 쉼없이 펼쳐지는 축하 무대는 스트레스를 날려보냅니다. 주변에는 즐길거리가 많아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는데도 제격입니다. 인근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그 관광지를 같이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가지고 모든 우리 위원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박람회가 좀 성황리에 열려서 주변 상인들이 함께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활동을 소개하며 성공 사례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행정과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들 그래서 저희 보면 쌍계초 학부모 연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저희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삼박자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대표로 나선 주민자치회는 자신들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발표자가 나설 때마다 응원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열린 주민자치 박람회.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천의 매력과 함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물들었습니다. SCS 강진상입니다. 경남 지역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여자들은 인력과 제도 등 다방면에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보유자 고령화 등으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무형유산을 살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량과 승려, 별감이 한 여인을 두고 벌이는 삼각관계를 표현한 진주 한량무. 대한민국 최초의 무용극이자 진주시 첫 무형유산이지만 보유자 지정을 둘러싸고 보존회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26일 열린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분쟁 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한 경남도의 무형유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무형유산법에만 전문 인력 배치 규정이 있습니다. 또 전문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도의 무형유산 전승 실태나 환경, 전승 단치, 분쟁,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과 사전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무형유산 관련 조례 등 제도적 측면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20명 미만의 위원이 문화유산 전 종목을 심의하는 현재 경남도의 방식이 심사 관련 잡음을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문화재위원 이 자체는 관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꼭 공무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시와 도가 겹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국립경남국악원 유치, 경남 무형유산연구소 설치 등 시설 구축과 진주 중심으로 발전한 교방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제시됐습니다. 경남 무형유산연구원이 1차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승활동을 할 수 있는 국립경남국악원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각 종목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의 연령 평균은 75세. 이번 토론회가 보유자 고령화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을 살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서는 이를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남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하동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드론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드론의 날개가 세차게 돌아가고 이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논을 가로지르며 곳곳에 약재를 뿌립니다. 드론의 풍압을 이용해 벼 아랫단까지 약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동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드론 방제 작업에 나선 겁니다.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방제에 나서면 1.5헥타르를 겨우 채우지만 드론을 이용하면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서너 명이 붙어서 기계에 줄을 메고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논에 들어갈 필요 없이 드론으로 바깥에서 카메라로 농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효율성이 최대 사람으로 뿌리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가까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일 기준 702헥타르의 벼 멸구 피해가 발생한 하동군. 경남 지역 전체 피해의 4분의 1가량이 하동에서 발생한 겁니다. 특히 지난 추석을 전후해 벼 멸구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북천면과 마을 이장단에선 연휴 기간 동안 방제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긴급 방제라 작업비도 다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동의 농촌은 하동의 청년들이 지키자는 생각으로 이에 응했다고 합니다. 돌발 방제, 돌발 해충이다 보니 충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면과 또 뭐 농협 간의 뭐 어떤 약간 조율과 그리고 저희의 또 기술력을 또 동원해서 지역의 그 주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자, 희생을 좀 해서라도 하자. 드론 교육과 정비, 공동구매도 함께하고 있는 하동의 청년 농업인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 청년들이 나서 농촌의 일손을 자처하며 농촌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르신들이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가서 봉사하는 정신으로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청년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세계 심장의 날을 기념해 경남 지역 암센터에서 특별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강민규 경상국립대병원 심혈관센터장과 김한결 순환기내과 교수의 특별 강연이 각각 진행됐습니다. 강연장 앞 부스에선 시민들을 위한 건강 상담과 무료 혈압, 혈당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지속적 강좌 마련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강민규 경상국립대병원 심혈관센터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9월 29일 세계 심장의 날을 맞이하여 본원에서도 특별 심장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환절기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심장혈관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관리를 특히 유의하시고 진주시가 10월 축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상품권은 올해 들어 6번째 발행되는 것으로 할인율은 7%,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진주시는 10월 상품권 발행으로 축제 기간에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이 2025년 생생국가유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한 산청군은 목화야 놀자 화도야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음해 4월부터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주제는 목화 이야기, 문익점 생생로제, 가치가요 탄소중립 실천 함께해요 목화밭 플로깅 등 3가지입니다. 남해군이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을철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군은 이달 내 지방도 등 24개 노선 195km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실시와 도로변 예초 작업, 포톨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도로 재포장과 차선 도색, 배수로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속적인 도로 정비 시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삼천포항 한전 방파제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출입통제구역 지정과 운영은 오는 11월 1일부터며 무단 출입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제구역 시행에 앞서 삼천포항에는 안내 표지판과 테트라포드 경고 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진이 화재 위험이 없는 소형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혼합된 배터리 소재들을 여러 겹으로 쌓는 공정과 기존 제조 공정을 접목해 전자기판에 배열이 가능한 표면 실장 소자 형태의 소형 전고체 전지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개발로 기술원은 인체에 무해하고 발화 위험이 없는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초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소방서가 지역 축제 행사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식 소화기를 무상대여합니다. 가스식 소화기는 전기 설비가 많은 화재의 경우 일반 소화기보다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대여 문의는 사천소방서 현장 대응단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난 주말 경남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안가가 떠밀려온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어선 운항을 방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항입니다. 정박 중인 선박 사이로 쓰레기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건데 갈대와 페트병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마산만과 진해만 등 해안가로 유입된 쓰레기는 21일부터 24일까지 약 5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항폭으로 떠밀려온 쓰레기는 어민들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나뭇가지 등 부유물질이 어선의 동력장치 고장이나 기관 고장 등을 일으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식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있으면은 가다 보면은 저기 보이지 않게 쓰레기가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엔진이 정지가 돼 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 떠있는 해양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오염물질이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켜 바다 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2일부터 공무원과 해양 지킴이 등을 투입해 지금까지 40톤가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하지만 조류와 바람의 영향에 따라 해양 쓰레기의 이동 범위가 넓어져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썩거나 그다음에 배 운항을 방해하고 그 2차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게 수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이 육상에서 유입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쓰레기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서부 경남 전 지역이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은 많이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 가까이 오르고 있는 만큼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9도, 사천 2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화창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세종 1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저녁 6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2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이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화창한 하늘 보이다 수요일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